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두면 3월 2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로 사지 마라. 살 생각도 하지 마라. 갑자기 거래가 싸하다. 인터넷 게시글을 보다가 밑에 있는 댓글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어요. 현장에는 3월 중후반부터 거래가 거의 없다 하니 4, 5월부터 매일 나오는 실거래가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다시 거래 비수기가 들어가면 입주장과 맞물려서 고가 역전세 물건들 나와서 버티기 어려울 듯 보이네요.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비슷한 글이 올라왔어요. 누가 보면 제가 쓴 글인 줄 알겠어요. 특례보금자리론 돈이 어느 정도 속도로 소진되냐면 초반에는 39조 6천억의 돈 중에서 3일 만에 7조가 썼어요. 일주일에 어느 정도 돈이 쌓였냐 뭐 이 정도로 추정해 보는데요. 근래에는 일주일 동안 3조가 쓰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주일에 2.5조 정도 써요. 이 속도로 가면 한 5월 17일 되면은 돈이 소진될 것이다. 근데 소진되는 속도가 점점 더뎌지기 때문에 아마 5월 말이 되면 말자 이래 쓰나요? 네. 5월 말이 되면은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는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네. 2, 3, 4, 5 제가 체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부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맥시멈 2000 하지만 지금은 2100을 넘어서는 거래량, 하락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변함없습니다.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43,400개 전세 물량으로 늘어나야 될 것이 매도 물량으로 다 나옵니다. 그 좋으면 임대 수익도 거두고 좋을 텐데 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월세 물량 연초 대비 5% 정도 줄어들어서 10,000건을 넘어서는 물량, 전체 임대 물량 26,800개. 옆으로 한번 쭉 따라가서 작년 10월 11월경의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와, 물량 겁나게 많네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지금 연초 대비 물량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겁나게 많네 이런 느낌입니다. 거래량 78건, 그중 신고가도 좀 제법 많이 나온 날이었어요. 굳이 신고가가 안 나올 분위기인데도 신고가가 끼어 있더라고요. 3월의 거래량, 요게 포인트죠. 아주 디테일하지만 거래가 좀 줄어든다. 아까 그 게시글 봐서도 알겠지만 3월 중반 이후로 거래량이 줄어든다. 요거 굉장히 작은 숫자, 아주 디테일한 숫자지만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보신다면 잘 보이지도 않겠지만 지난달 같은 날 수에 거래량이 955건, 지금은 922건. 분위기가 다르죠. 다릅니다. 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늘어나고 있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요거 계약 일자별 거래량을 가지고 왔어요. 이 빨간색 네모가 지금 3월이고요. 노란색 네모가 2월의 거래량이거든요. 빨간색 네모가 살구색 노란색 네모를 뛰어넘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4월에 또 일별 거래량이 또 이 빨간색 네모를 뛰어넘는 거, 최소한 뭔가 분위기 좋아지려면 3개월은 보고 해도 괜찮더라. 부동산 어차피 뭐 오늘 사서 내일 팔 것도 아니고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좀 확실히 보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엘크로 블루오션 79평형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네요. 이 대형 평형들. 올 초반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대형 평형들 거래 공백이 있으면서 거래가 껑충 뛰는 현상들 보였잖아요. 그래서 60%, 80%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물건들. 그래서 냄새가 난다 이런 추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대형 평형 거래가 근래 들어서 제법 보이는 모습. 가격은 25% 혹은 25%, 30% 이상 하락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12억 천까지 갔던 것이 8억. 이게 한 35% 정도 빠졌는데 이 중층이 35%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끝났는 게 아니에요. 급반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거래일자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죠. 3월 20일자 거래량을 보더라도 30% 정도 빠졌는데 2층이네? 그럼 이건 좀 비싸게 샀다. 근래 분위기에서 조금 비싸게 산 느낌은 있습니다. 거치 센트럴자이 가격 30% 정도 하락했고 고층 피피하는 세상 동네 아시아드 최신축의 아파트 9억까지 갔던 것이 30% 정도 하락했는데 저층 이거 약간 비싸게 산 느낌이죠. 부산이 아무튼 대구보다는 약간의 프리미엄은 홍고 시작하더라라는 부분. 메가센터 하나꿈의 그림, 새로운 아파트 이름도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하락률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요. 24평형의 가격은
20% 정도 하락해서 24평형이 조금 비싸긴 한 느낌이죠. 세종시에 24평형 괜찮은 곳 살려 그러면 가격 뭐 3억 중반에서 4억 중반까지 이런 느낌인데, 소형평이 치고는 조금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백산 아파트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쌍용 아파트 30% 정도, 거제동 월드 메리디안 30% 정도 하락해서 5억. 어제보다는 또 아무튼 요 부분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건너뛰고 갈게요. 20%, 30%, 30%. 옆에 숫자만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져도 이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숫자만 빠르게 쓰면서 지나가도, 야, 이 웬만한 아파트 30% 하락인데 이 분위기 반전이라고 할 수 있나? 반전이라고 보기 어렵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급반등 하려면 전세가도 받쳐주고 이런 여러 제반 사항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뒤따라오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세종시 영상을 찍고 깜짝 놀랐던 것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없구나라는 부분에 한번 크게 놀랐고, 역시 사람들은 집을 사고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방송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극적인 가격 하락에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방송을 보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인기에 영합해서 자극적으로 이거 30% 하락했어요. 30% 폭락했어요. 이런 식의 내용은 크게 뭐 다룰 필요는 제가 없지 싶어요. 그것은 이런 사이트, 돈보 사이트 가면 바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뭔가 전략을 세우고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 방송을 봐주셨으면 오히려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 어제보다 이제 3억 이상 거래량 확연히 줄어들었죠. 어제는 이게 제가 페이지 수 보여주는 게 10페이지. 네, 10페이지가 3억 이상 거래였는데 지금 그만큼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3억 이상 거래 나왔거든요. 건당 거래 대금은 올해 2월이 피크였는 것 같다. 조정도 해제되고 거래도 늘어나고 대형 평형도 많이 거래되고 이러면서 피크였는 느낌. 대구는 요거 건당 한 3억 3천 정도 되거든요. 평균 건당 거래 대금이, 프리미엄이 부산이 확실히 좀 더 있다. 인구 프리미엄 이미 받고 있다. 거래량 3,000건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 과거에 해제되었을 때 3,000건을 뚫고 올라가면서 폭발했는데, 이 폭발해줘야지 뭔가 또 사람들이 뭔가 있나 하고 달라들 텐데, 한번 폭했다가 발이 아니고 폭발이 아니고 거래량이 폭삭을 해버린다면, 너무나 이게 지금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불과 한두 달 만에 이게 뭐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투자 계획이 한순간에 어그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3월 이때 대선 이후에 재건축 시장 이제 화랑을 이룰 것이다.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 어땠나요? 2달, 3달 지나고 나니까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죠. 그 이후로 힘 못 받았죠. 그러던 것이 여기 남천자이 이런 것들 갑자기 나오면서 갑자기 이거 재건축 재개발 막연히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냥 막연히 대박인 줄 알았더니 웬걸 아니더라. 나의 분담금이 너무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 요소를 뒤늦게 인지할 수도 있죠. 미리 일단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 세워라. 그리고 매수를 할 때는 단순해져라.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놔야지 나중에 매수할 수 있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또 이게 실천을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도 이거 의미 있게 보는데 300건 이상 돌파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꺾여버린다면, 이런 느낌, 작년 3, 4월 이런 느낌. 네, 비중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분양권 8건의 거래량이 보였고요. 5억 이상이냐, 5억 이하냐. 5억 이상, 5억 이하. 이 부분만 계속 관심 있게 좀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 5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인구 프리미엄 때문에 8억, 9억 가고 있는 지금 이런 현실이긴 합니다. 전세 거래량 96건. 여기서 부영을 빼고 나면 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자체적으로 이미 20% 정도 지난달 대비 거래량이 줄어있는 모습. 자, 가격 5억, 4억. 그러면 해운대 두산이보다 제니스 요거만 한 개 잠깐만 볼까요? 이 만약에 전세가율이 50%라고 가정해놓고 봤을 때
118제곱미터 47층의 가격이 전세 가격이 12억 5천이었으니까 매매 가격이 한 25억쯤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전세가율 50%.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7.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매매 가격 환산해 보면 야, 이거 한 16억쯤 하겠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다시 7.3억 하던 전세 가격이 다시 12.5억으로 이거 얼마가 올라야 되나요? 떨어질 때는 뭐 몇 퍼센트인가요? 여기 12.5억에서 7.3억까지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어. 계산이 좀 애매하긴 한데 단순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7.3억의 전세 가격이 12.5억으로 다시 뛰어 올라야지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25억을 회복한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점핑하는 것이 과연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 지금 분쟁 아직까지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부분. 시작되지도 않았던 부분. 전월세 비중은 지금 뭐 1.5대 1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무난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대구가 1.1대 1 정도 나오니까요. 전세 가격은 지금 2020년의 전세 가격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두어 달 후면은 2020년보다 더 낮은 전세 가격으로 평균 전세 가격이 내려갑니다. 2월의 무난한 거래량. 오늘은 대구 방송으로 너무 길게 찍어서 아마 거기도 보시면 오늘 말을 많이 해서 좀 참고될 만한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 이상 비중 4%. 이게 이 정도는 올라가줘야지 15%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줘야지 매매가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올라가는데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이 끌어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월세 거래량 양호한 상태. 전체 임대 거래량 2월이 굉장히 좋았다. 거래량도 살아났고 임대 시장도 잘 풀리고 시장이 팍팍 풀릴 것 같지만 거래량이 3월 들어서 조금 줄어들고 임대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들고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죠. 네, 시장 감사합니다.